1부 두 번째 발표로는 홍대 부중 최영진 선생님께서 로봇과 피지컬 도구를 활용한 AI 융합교육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대 부속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있는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 교사로봇 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한 180여 분 정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하며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방법과 느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가 로봇과 피지컬 도구를 활용한 AI 융합교육인데요. 네, 여기 이제 학교 학생이 여기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AI와 로봇을 융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레고 로봇입니다. 레고 로봇. 네, 근데 요거는 좀 가격이 좀 비싸서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아두이노 같은 것 혹은 마이크로비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AI 교육에 이렇게 로봇과 피지컬 도구를 활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AI 교육을 애들한테 지도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바로 뭐가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좀 흥미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네, 그다음 피지컬 도구를 이용해보자 했더니 이게 너무 눈에 드러나는 것이 확연하게 탁 나타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흥미도가 상당하게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몰입도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서 그래서 로봇과 피지컬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킬 때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의 그런 약간 개념 차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네이버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개념들을 이제 뭐 검색을 해서 바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뭐 지각 능력, 자연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현한 기술 이렇게 나오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5개념, 로봇과 같은 개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관련된 용어,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봇은 이제 보시면 스스로 부여한 능력에서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로봇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체코의 일한다 로봇타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1920년 대략 100년 정도 됐잖아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 차페크가 노섬의 인조인간에서 사람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인조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로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때서부터 로봇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원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은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줄 때 로봇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물론 뭐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념이 같지는 않다. 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왜 같은 개념으로 보나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대부분이 인공지능이면서 로봇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두 개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개념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주고, 물론 인공지능이면서 로봇인 것들도 있다라고, 네네.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런 로봇의 종류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해주고요. 네, 로봇의 이제 그 제어 장치, 뭐 구성 장치, 뭐 해서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런 이제 그림들도 이제 보여주고요. 로봇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로봇은 작동은 또 어떻게 된다 하는 것. 네,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봇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재밌게 봐왔던 그런 교구라서요. 한 2007년 정도서부터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교육과정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되면서 로봇하고 이제 연결 지으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고 학생들한테 이런 개념 차이를 조금씩 설명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네,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 예, 기계학습을 시키고 그중에서 이제 심화된 것이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 것이 딥러닝이다.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 신호를 보내서 그걸 제어를 하게 한다. 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머신러닝 구현할 때 저희는 주로 지도학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 기계학습하는 과정을 조금 배우면서, 네, 그것을 로봇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네, 지도학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교육에서 서울시 교육정책 포럼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이때 이제 정재용 교수님도 이때 같이 만나 뵀었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대안학습, 대안 대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인공지능의 대안학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공지능의 의미, 종류,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로봇하고 피지컬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엔트리로 학생들은 이제 접근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에 인공지능 구현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AI 블록, 이미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반의 블록들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인식이 되면은 사람이 인식되었다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없다고 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구현해 놓은 블록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 블록 말고 모델 학습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학습 중에서 뭐 이미지 지도학습, 텍스트 학습, 음성 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도학습을 통해서 네, 이거는 이제 이미지 지도학습을 통해서 사람과 동물 인형 이제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학습한 결과를 네, 요거는 이제 또 마스크 착용 여부 이미지 그거를 이제 학습한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미지를 분류를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미지 분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차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피지컬 도구를 같이 활용을 해서요. 네네 이제 뭐 마스크를 썼으면은 네 파란불이 들어온다든지 마스크를 안 썼으면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네 혹은 이제 서버모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으면 문을 열어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문을 닫아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인공지능 과정, 머신러닝 과정하고 또 피지컬 도구를 연결하면서 했을 경우 이제 이게 확실히 뭐라고 되죠?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서 이게 활동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한테 똑같은 자동차 로봇인데 여기에 이제 저거를 했어요. 차 남바를 다르게 해서 이것도 과연 머신러닝으로 가능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실제 이것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요런 아두이노 활용한 피지컬 도구를 통해서 분류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7929 자동차 남바가 7929일 경우에는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 주차해 주세요. 하면서 서버 모터가 작동하면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AI 교육 사례를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로봇 활용 AI,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엔트리를 활용한 AI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AI, 그다음에 AI 교육 선도학교, 신나는 AI 교실, 메이크 모델 학교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가 되는 것이 주로 이제 로봇과 피지컬 컴퓨팅 AI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1학년 기술과 정보 시간에 이제 피지컬 도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다 손을 뭐 이렇게 들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봇에다가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위바위보를 학습을 시켜준다든지,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혹은 이제 마스크를 썼는지 여부, 근데 마스크 썼는지 여부는 학교에서 하지는 않고 이제 주로 온라인 수업 때, 집에서 이제 할 때,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고요. 여기 이제 그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피지컬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른쪽 아래 거는요. 사실 이게 그 시수가 중학교에서 보면 시수가 많이 부족해요. 학생들 그 AI 지도하기에는 시수가 많이 좀 부족한 편인데,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 핫한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궤도타운에다가 제가 그런 AI 영상들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틈날 때 들어가서 봐라.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AI를 활용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 교육청에 있는 뭐 장학사님들하고 혹은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공개 수업을 하면서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수업도 여기서 진행하고, 그랬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피지컬 도구 간단하게 활용한 AI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동아리나 방과후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심화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 피지컬 도구를 활용했을 때 이제 하는 이유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인데, 너무 막 어려운 걸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흥미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좀 쉽게 조리기 가능한 레고 로봇 중심으로 심화된 AI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그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로봇에다가 적용을 해서 로봇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작동하게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엔트리를 로봇에다 연결을 시킨 거고요. 네, 요거는 그 P5.js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로봇하고 연결을 시킨 거고요. 요거는 이제 티처블 머신을 로봇하고 연결시켜서 휴대폰에서 이미지 인식을 해서 그 신호를 로봇으로 보내서 얘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학생들하고 코로나 이전이죠. 로봇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서 FLL이라고 하는 대회를 나가서 이제 그 한국 대표로다가 미국에 갔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른 동아리와 융합해서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목공 동아리와 로봇 동아리를 연합을 해서 AI 고카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목공 동아리 학생들이 로봇의 외형을 이제 제작을 해줬습니다. 네, 실제 나무 자르고 가공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동아리 학생들이 로봇 AI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융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성이 나중에 돼서 실제 이걸로 수동으로 하는 조정도 해보고요. 블루투스로도 해보고 또 이제 그 뭐죠 자율주행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까지도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또 홍보를 또 좀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 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 축제 개최할 때 이제 그 메타버스 상에서 축제를 진행을 했거든요. 메타버스에서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요거를 3D VR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그
메타버스 상에다 요 링크를 걸어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봇 코딩과 AI 반인데 여기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영상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이름이 다 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로봇인지 어떤 AI 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도 학교에 이제 오시지 못하는 학부모님들하고 외부 사람들한테 요것을 이제 홍보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행사도 진행하고 요거는 이제 요런 VR 전시장이라고 하는 요런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그 3D로다가 이게 이제 화면 좌우 제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3D로다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연수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공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연수를 이제 하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만나다 보면 저도 이제 많이 알려드리지만 선생님들한테 또 피드백을 또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여러 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가장, 뭐, AI가 이제 그 뭐라, 교육용 도구들이 이제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 선생님들이 학습하고 뭔가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따라갈 시간이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AI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말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연수를 많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저도 연수를 또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18년도부터 진행했던 학교연합 로봇 AI 캠프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AI가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단순한 센서와 모터를 이용한 자동화되어 있는 로봇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AI 기능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들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25개 학교에서 한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온라인 로봇 AI 캠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사 로봇 연구회와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미션도 전부 제작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을 하시고 학생들한테 이제 미션 매트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각 학교에서 다 똑같은 동일한 미션을 제공을 해주고 당일에 이제 미션 제시해서 해커톤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들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동을 크게 하고자 이제 사단법인 상상이라고 하는 것과 전국으로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올 1월에 전국 캠프를 만들어 뉴스메타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한 103개 팀이 참여를 해서 초중고가 참여해서 하는 이런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로봇 활용 그 AI 융합 교육을 하면서 교육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크게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소프트웨어와 로봇을 연결한 경우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기계학습 및 구동장치 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활용한 경우. 네, 그러니까 로봇 안에서 그 기계 학습하고 그다음에 로봇 구동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장비를 로봇에 장착한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인공지능 기계학습 소프트웨어와 로봇을 연결한 경우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 EV3, 아두이노 활용 로봇, 뭐 다양한 로봇들이 대부분이 다 그 기계학습하는 것은 주로 PC에서 하고 PC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럼 PC에서 한다는 것이 이제 로봇 자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로봇으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전송을 해주게 되면 로봇이 거기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율주행 요 자동차도 PC에서 먼저 그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여기 휴대폰에 집어넣어서 휴대폰에서 이제 이 카메라로 분석을 합니다. 카메라로 길을 이제 분석을 해서
학습되어 있는 그 길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10의 속도로 가고 스톱이다 하면 멈추게 되고 횡단보도로 가면 서행을 하게끔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로봇으로다가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로봇은 그것을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거기에서 맞게끔 작동이 하게 되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런 방식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AI 혹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주니어 소프트 아카데미 AI도 다 이런 방식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방금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네. 요것도 이제 그 블럭형 코딩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에다가 전달하는 건데, 요게 이제 엔트리를 활용한 건데,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엔트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하고, 엔트리 하드웨어 연결을 해서, 로봇하고 연결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제, 피지컬 도구들로 연결을 하는 방식. 이게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체 기계학습 구동 제어 장치가 가능한 로봇을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요 로봇의 정식 명칭은 이제 오렌지 파이라고 하는 라즈베리 파이 기반에 변형된 그런 그 플랫폼인데요. 라즈베리 파이 자체가 이제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그죠? 컴퓨터에서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카메라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 학습한 결과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터 드라이버로 신호를 보내줘서 모터를 작동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 방식은 되게 정말 전반적인 걸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정말 그 학습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그 머신러닝 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봇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아주 낮은 베이스서부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스키 렌즈라고 하는 인공지능 장치를 로봇에 붙여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허스키 렌즈 자체에 그 기계학습의 그런 방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로봇으로 신호를 보내줘서 로봇이 이제 구동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요거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AI 방식인데요. 요거는 여기 인공지능 방법에 좀 약간 좀 제한점이 좀 있더라고요. 허스키 렌즈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고, 좀 더 폭넓게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체험을 해볼 때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로봇 융합 교육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피지컬 도구나 로봇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시중에 있는 것들이 다들 고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 정책적으로 피지컬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이제 뭐 통일화돼서 학교에 이제 보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이 되게 되면 좀 더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AI 융합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영진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로봇과 피지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다양한 예시를 보면서 로봇이나 피지컬 도구 그리고 메타버스가 학생들이 흥미롭게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목공 동아리와 AI 동아리 활동을 그야말로 융합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중한 통찰 공유해 주신 홍대부중 최영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